문제풀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5번 문제부터 한번 가볼게요. 윗글을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이라고 되어 있네요. 자, 5번 선택지 한번 봐볼까요? 드라이독에서 수리를 마친 선박이 다시 운용할 때에는 진수과정이 생략된다라고 되어 있네요. 자, 우리 한편 있는 문장 가볼까요? 드라이독이 수리와 점검에도 이용된다라고 했는데요. 수리와 점검이 끝나고 다시 진수과정을 거친다라고 되어 있죠. 아, 그러면 진수과정이 생략되는 게 아니고 다시 진수과정을 거친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정답은 5번이 되겠네요. 자, 그리고 6번 문제로 한번 가볼게요. A를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네요. 보기를 보니까 다음은 가상의 홀수를 설정하고 선박 일부의 물의 잠기 부분의 부피를 계산하기 위해 그린 수직 단면적 곡선이다. 아, 그럼 요 부분이 아마 물의 잠기 부분, 부피를 계산하기 위해서 그린 부분일 텐데 4번 선택지 한번 가볼까요? 구역 1에서 3은 단면적이 일정한 것으로 보아. 자, 구역 1에서 3을 보니까 단면적이 다 같죠? 아, 그러면 단면적이 일정한 것까지는 허용할 수 있겠네요. 근데 그 다음 문장 한번 가볼까요? 해당 구역의 물에 잠길 부분의 형태가 직육면체임을 알 수 있겠군? 여러분, 단면적이 같다고 형태나 부피가 같은 것은 아니죠? 우리가 단면적이 같다고 형태나 부피가 같다고 말할 수는 없네요.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는데, 애초에 이 그래프가 지금 심프스 공식을 통해서 부피를 추정하는 과정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심프스 공식을 사용하는 이유가 뭐라고 했죠? 이 문단을 가보면 선박의 대부분이 유선형이고 곡선형이기 때문에 넓이를 구하는 게 어렵대요. 직육면체 아니면 뭐 사각형 이런 건 넓이를 구하기가 쉽잖아요. 가로와 세로를 곱하면 되니까. 근데 유선형이나 곡선 부분은 우리가 부피를 계산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심프스 공식을 사용한 거겠죠. 자, 그 내용을 통해서도 요것을 통해서 형태가 직육면체임을 알 수 있는 건 아니겠죠. 애초에 이게 직육면체가 아니라 곡선이나 유선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요 공식을 통해 가지고 요 과정을 통해 가지고 부피를 구하는 것일 테니까요. 자,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는 거고요. 자, 7번으로 한번 가볼게요. 기역과 관련하여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네요. 자, 기역이 뭔가 한번 봐보니까 자, 배수량이라고 되어 있네요. 우리 지문을 읽으면서 배수량에 관련된 공식이 하나 있었죠. 배수량이 뭐래요? 물의 잠긴 부분의 부피와 밀어낸 물의 단위 부피당 무게의 곱셈으로 되어 있었죠. 근데 여러분, 우리 한 번만 생각을 해볼까요? 잠긴 부분의 부피와 밀어낸 물의 부피는 똑같지 않나요?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이런 박스에 물이 이 정도 채워 있고 탁구공을 하나 넣어본다고 생각할게요. 이 탁구공을 넣었을 때 이 잠긴 부분의 부피만큼 물이 빠져나가지 않나요? 그쵸? 그러면 밀어낸 물의 양과 잠긴 부분의 부피는 같다고 볼 수 있겠죠. 아, 그러면 잠긴 부분과 밀어낸 양의 물은 같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근데 이 두 개를 곱한 게 배수량이라고 돼 있죠. 자, 근데 7번에 우리 2번 선택지 한번 가볼게요. 자, 두 선박의 배수량이 같더라도 홀수가 다르다면 두 선박의 물에 잠겨있는 부피는 다를 것이다. 여러분, 홀수는 우리가 배에서 수면과 닿는 점 중에 가장 깊은 점은 요걸 말한다고 했죠. 홀수는 배마다 다를 수가 있어요. 근데 홀수가 다르더라도 배수량이 같으면 여러분, 배수량이 아까 잠긴 부분 곱하기 밀어낸 물의 양 곱한 거라고 했죠. 그러면 배수량이 같으면 잠겨있는 부분도 서로 같겠죠. 애초에 공식이 잠긴 부분과 밀어낸 물의 곱이라고 했으니까요. 자, 그래서 7번의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이어서 한번 8번 문제를 한번 가볼게요. 니은의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이라고 되어 있네요. 자, 니은이 뭐를 말하는지 보니까 이쪽 부분을 볼 수 있네요. 네, 심플스 공식을 사용하는 이유에 대해서 묻고 있네요. 근데 여러분, 심플스 공식이 여러 개의 사다리꼴로 나누어 가지고 면적을 구한다고 했죠. 자, 요 그림을 통해서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가 요런 배 모양을 구하려면 요 곡선 부분, 요 부분 넓이를 구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사다리꼴 두 개를 나누어 가지고 구하는 거죠. 그러면 요 사다리꼴과 요 사다리꼴로 나눠질 수 있겠는데, 그러면 오차 부분이 요만큼하고 요만큼 생기게 되죠. 근데 두 번 나누는 게 아니라 세 번 나눈다고 칩시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요런 식으로. 그렇게 되면 오차 부분이 요만큼하고 요만큼으로 줄지 않나요?
그럼 우리가 심플스 공식 이렇게 나눠서 하는 이유는 계속 나누면 나눌수록 면적 차이가, 즉 오차 범위가 조금씩 줄어들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러면 우리 8번 선택지로 가서, 그럼 심플스 공식을 사용하는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2번 한번 봐볼까요? 공면이 이루는 면적과 사다리꼴의 면적 차이를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죠. 오차를 줄일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9번 한번 가볼게요. 드라이독과 보기의 플로팅을 비교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이라고 되어 있네요. 드라이독은 지문에 나왔죠? 그럼 보기를 읽으면서 지문에 있는 드라이독과 어떤 점이 공통점이고 어떤 점이 차이점이 있는지 읽으면 될 것 같네요. 자, 우리 플로팅독, 요 밑줄은 요 문장 한번 보시면, 플로팅독은 육상과 연결해 선박 건조에 필요한 구조물을 이동시켜서 선박을 건조한대요. 그럼 이 플로팅독은 선박이 건조한 뒤에 서로 이렇게 이동시킨, 좌우든 상하든 이동시킬 수 있다는 거네요. 근데 우리 드라이독 한번 생각해 볼까요? 드라이독은 여러분 육지에 파는 거죠. 그리고 이 안에서 이제 배를 건조하는 과정이 다 일어나는 거고, 육지에 판 놈이기 때문에 드라이독은 옮길 수가 없죠. 그러면 이동시키는 것과 이동할 수 없는 것, 이렇게 비교 대조할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우리 3번 선택지 한번 가볼까요? 플로팅독은 드라이독과 달리 선박 건조가 완료된 후 선박을 진수하는 위치를 이동시킬 수 있겠군. 그렇죠. 위치를 이동시킬 수 있죠. 반면에 드라이독은 육지를 판 놈이기 때문에 이동은 불가능하니까 3번 선택지는 맞는 놈이 되겠네요. 자, 10번 선택지 한번 가볼게요. 우리가 문맥상 의미를 풀 때 선생님은 딱 두 개를 보라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문장의 구조를 먼저 보라고 해요. 그리고 두 번째로 범주를 보라고 하거든요. 자, A를 한번 가보니까 A가 마지막에 걸려있네요. 이쪽 마지막 부분 보면 다시 진수의 과정을 거치기, 뭐뭐를 거치게 된다라고 있죠. 그러면 문장 구조로 먼저 지워지는 게 있는지 봅시다. 뭐뭐를 거쳐, 오케이. 뭐뭐를 거쳐, 되죠. 뭐뭐를 거쳐가 아니죠. 뭐뭐를 거쳐, 되죠. 뭐뭐를 거쳐, 아니죠. 그러면 요 남은 세 개 중에서 이제 정답 후보를 찾아야 되는데 범주를 보라고 했죠. 아까 보면 과정을 거치게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과정과 범주가 가장 비슷한 놈은 단계겠죠. 뭐 순서, 과정, 뭐 단계 다 같은 범주니까요. 그래가지고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처럼 문맥상 의미는 그 단어의 문장의 구조와 그 다음에 그 단어의 범주가 어떤지 요 두 개를 파악해서 풀면 쉽게 풀 수가 있어요.